여기는 산톰불입니다. 저 앞에 보이는 글씨가 산팽 톰불입니다. 산아야 톰불 이렇게 적혀있죠. 톰불이 형사법원. 미정씨라고 가명을 제가 올렸었는데 여자분이 당한 로맨스 스캠 문제, 오늘 가장 중요한 정인정거신문이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문제없이 싸웠고 단 하나 문제가 있다면 피해자인 본인 당사자가 안 왔어요. 그 부분이 뭘 의미를 하느냐면은 피해 당사자가 안 왔다는 문제를 형사 사건에서는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기꾼은 엄청난 변명을 오늘도 해댔거든요. 정말로 이제 법원이 딱 한 가지 의심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면은 피해자가 안 오니까 과연 돈을 보낸 이유가 정말 그런 이유 때문에 보냈는가. 그게 피해자가 와서 진술을 정확하게 했다면은요 100% 성공입니다. 100% 성소를 한다는 말이죠. 조금 전에 말한 부분이 있어가지고서 한 거의 30%에서 40%까지도 확률이 떨어질 수 있어요. 자, 이 사건은 제가 나머지는 사무실에서 오늘 있었던 내용들을 조금씩 정리를 해가지고 정확한 내용을 따가 한번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띵띵하고 못생긴 년 남자 행시를 해서 여자에게서 돈을 뜯어낸 로맨스 스캠 사건, 그 마지막 재판 정인정거 신문 재판이 하루 종일 있었습니다. 미정씨 사건 잘 아시죠? 오늘 일찍 도착한 톰부리 형사법원 태국 변호사와 미리 예상 질문 대비하고 9시 조금 지난 시간 법정에 앉아서 판사를 기다렸죠. 법원에는 띵띵한 사기꾼년, 거기 변호사 라이언과 태국 변호사 이렇게 4명만이 아니었고 태국인 30대 정도 되어 보이는 남자와 교도관이 들어와 같이 판사를 기다리는데 우리 판사님 들어오시자마자 10분 정도나 될까요? 이 태국인 남자에 대한 판결문을 쏟아 읽더군요. 당신은 지금까지 언제 몇 회, 약 4회 정도 이미 전력이 있더군요. 태국인이 말하는 약 K라는 종류, 비교적 약한 쪽으로 분류되는 약 종류입니다. 보통 단순 흡입 정도라면 태국인의 경우엔 벌금 정도에서 혹은 집행유예 정도에서 끝나는 사건인데도 이 친구에겐 1년 3개월 징역형과 동시에 3만 바트 벌금까지 때리더군요. 생각지도 못한 선고라 생각했는지 아주 당황한 표정을 보이는 태국인 남자. 그러게 왜 그런 짓을 해가지고 말이야. 교도소 호송관이 법정에 와서 앉아있다는 의미는 법정 구속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기 때문에 법원에서 대기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 잠시 후 우리 사건이 진행되었습니다. 처음 조사를 담당했던 담당 태국 경찰도 정인으로 부르고 돈이 들어온 계좌 방콕은행 담당자도 정인으로 부르고 우린 나름 철저하게 준비하고 나갔죠. 은행 직원이 가져온 자료를 살펴보니 사건이 일어나기 직전 8월 중순에 계좌를 새로 만들었고 11월 초 3번 돈이 입금되고 나서 더 이상 뜯어낼 수 없다는 판단이 섰는지 11월 중순에는 계좌를 닫아버렸더군요. 계좌 주인인 바로 이년이 직접 왔어 불과 1바트도 안 들어있는 0.76바트 들어있는 계좌를 수고스럽게도 직접 오셔서 통장을 없앴다는 의미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판사도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라이언이 정은대에 앉으니 상대 변호사 사건을 빠져나가기 위한 질문을 해대더군요. 저도 알고 있는 문제니까요. 2020년 11월 초에 돈을 입금하고 나서 한국에 있는 피해자는 여러 방향 한국경찰서, 한국주재 태국대사관, 태국주재 한국대사관 등등 여러 경로를 통하여 호소하다가 마지막에 라이언을 찾은 것이 2021년 7월경이었는데요. 이게 사실 문제가 될 수 있는 거란 겁니다. 태국에선 아예 사건 진행조차도 할 수 없는 문제가 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큰 문제죠. 바로 시효 문제입니다. 태국에서 사기 사건이란 거 인지한 날로부터 바로 3개월 이내에 고소고발을 진행해야 한다고 누누이 말씀드린 거 기억하는 분 계실 겁니다. 사실상 연락이 온 시점이란 게 3개월도 훨씬 지난 시점이었으니
이 문제를 푸는 것이 또 하나의 숙제였기도 했죠. 사건을 진행하기 전에 시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당사자들이 이메일을 주고받도록 했습니다. 당연히 사기꾼 측에서 답장이 올리는 만무했지만 법원에서 우리는 이메일을 주고받은 시점, 이 시점에서야 사기라는 사실을 겨우 인지하게 되었다는 점, 바로 그 점을 어필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작업 과정이었죠. 상대측 변호사놈 질문하는 것들에서 알 수 있지만 상당히 스마트하고 날카로운 질문들을 해대더군요. 사실 라이언 빠져나가느라 진땀 꽤나 흘렸습니다. 피해자인 미정씨가 마지막 재판에 법정에 출석을 하였다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문제지만 대리인 위임장 문제까지 파고들더군요. 재판이란 게 말입니다. 전 자주 이런 걸 느낍니다. 어른들이 법원이라는 놀이터에서 하는 게임 같은 것이다 라는 생각이요. 진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 있습니다. 절차상 문제에 하자가 있다면 법원은 재판을 진행하지도 않고 기각을 해버립니다. 피해자는 한국에 있고 법정에 출석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은 상황, 위임장, 사인 서류 한 장 딸랑 가지고 경찰부터 법원까지 대리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을 이 변호사 파고 들어온 겁니다. 자스키, 문제의 핵심을 알기는 아는 놈이네. 근데 말입니다. 셀 수 없을 정도로 법원에 들고 있는 이 라이언이 지가 질문하는 의도를 뻔히 알고 있는데 상대 변호사 신문에 어떻게 해야 빠져나가는지를 생각하면서 답변을 할 거 아닙니까? 오전 우리 측 증인 증거 신문은 우리 측의 승리라고 생각되었죠. 점심시간 잠시 쉬는 시간에 법원 구내식당에서 태국 변호사랑 간단하게 밥을 먹고 있는데 (4~5m) 정도 왼쪽 떨어진 자리에서 피고 측 두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법원에서는 입 꾹 닫고 있던 년이 뭐라고 한참이나 변호사에게 짓거리고 있더군요. 오후 1시 30분 피고 측 신문 시간이 오고 진연은 달리 부를 사람이 없죠. 당연히 방구 낀 년이 나 방구 안 낀 거 아는 사람 와서 증언해줘 하더라도 누가 올 리도 없을 테고. 돈이 입금된 통장 누가 사용한 겁니까? 당시에 사귀고 있는 외국인 애인이 통장이 없다고 해서 제 통장을 사용하라고 준 겁니다. 미치, 경찰서에서 처음 만난 날 지가 한 말을 다 기억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저런 거짓말을 얼굴 하나 안 바꾸고 해댑니다. 경찰서에서 그러더군요. 자기는 부동산 중개업하고 있고 거래처에서 들어온 돈이라서 바로 돌려주었다 라고 했는데 이제는 애인한테 통장을 사용하게 하였고 자기는 애인이 이런 짓을 할 거라는 걸 전혀 알지 못했다고 이렇게 변명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현재 2023년에야 태국도 자기 통장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하게 되면 사기죄 못지않게 처벌을 받는 법률이 있어서 저런 말을 하지도 못할 건데 사기꾼녀는 알고 있는 겁니다. 법률이 발효된 시점이 올해 2023년이라는 걸 말입니다. 애인이 외국인인가요? 네, 나이지리아 사람입니다. 지금 연락이 되는가요? 아니요, 당시에 문제가 있어서 헤어졌고 그래서 제가 바로 통장을 해지하러 간 겁니다. 이런 사실을 알았다면 통장을 사용하도록 주지 않았을 텐데 미안합니다. 피해자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돕도록 하겠습니다. 나이지리아 사람이랍니다. 왜 나이지리아라고 말하는지 알만한 분은 아시죠? 이런 로맨스 스캠이 가장 자주 빈번하게 일어나는 게 바로 나이지리아 사람들에 의해서이기 때문입니다. 지가 진술하고 말하는 걸 판사가 믿도록 나이지리아를 끌어오는 거죠. 대단하다, 대단해 정말. 비슷한 유형의 사건을 자주 일으키는 나이지리아를 끌어와서 자신은 무고하다는 주장을 펼치면서 사건이 일어난 시점에 통장을 개설하고 사건 직후에 통장을 해지하였다는 우리 주장에 대하여 왜 그렇게 해야만 했는지 이유를 대고 빠져나가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연락조차 안 된다면서 지가 뭘 돕겠다고 어리숙하게 보일 정도로 순진하게 보이는 얼굴에 정인석에 앉아서는요 정말 말을 잘하더군요. 중간중간에는 눈물까지 살짝 보이기도 하면서 말입니다. 탤런트 뺨치는 점심시간에 한참을 변호사에게 떠들어대더니 저런 작전을 짠 거였죠. 라이언,
그년이 정언하는 모양새와 얼굴을 잘 보기 위하여 정인석 좌측 우리 태국 변호사 좌석 옆에 같이 앉아서 지켜보았습니다. 한마디로 정산유수 달변이었습니다. 이런 말도 덧붙이더군요. 바로 동정심을 일으키게 하는 말이죠. 저는 예쁘지도 않고 남자들이 좋아하는 타입이 아니라서요. 그 사람이 원하는 걸 들어줄 수밖에 없었어요. 슬픈 얼굴로 판사에게 말합니다. 근데 말입니다. 다리는요. 슬픈 표정을 지으면서 판사가 보지 못하는 정인석 아래 왼쪽 다리를 아래 위로 까딱까딱 해대면서 아주 여유롭게 진술을 해대고 있었습니다. 속으로 감탄이 저절로 나오더군요. 어따 참 대단한 년이네. 우리 적 변호사 질문을 하고 라이언이 질문해 달라고 했습니다. 왜 경찰서에서는 그레츠에서 보낸 돈이라고 그레츠에 바로 송금해 주었다고 했냐고. 당시에 경찰서에서 오라는 말을 듣고 너무 놀라서 경황이 없었습니다. 제대로 확인도 하지 못했지요. 그런데 누구에게 송금하였는지 은행에 확인하고 나서 일주일 후에 다시 경찰서에서 만나기로 하였는데 피고는 왜 출석을 하지 않은 건가요? 당시에 코로나에 걸려서 출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라이언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코로나에 걸렸다고 아는 건 그 다음 약속이었고, 두 번째, 그땐 아예 연락도 받지 않은 그잖아. 네, 라이언 압니다. 알아. 법정에서 변호인을 통하지 않고 그런 식으로 말을 해선 안 된다는 거 알죠? 하지만 그년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판사가 알도록 해주기만 한다면 그렇게 해야 했죠. 판사가 제지하더군요. 그래도 한마디 더 했습니다. 뒤에 일반 방청석에 앉아있는 정인으로 나온 당시 담당 경찰관을 향해서 말입니다. 경찰, 당신도 기억하지? 코로나 핑계로 안 온 거 그거 한참 뒤에 변명한 거잖아. 우리 척 증언은 오전에 이미 끝나버린 상태이고 경찰이 다시 정인석에 앉을 수도 없는 상황. 시간은 이미 오후 17시를 가리키고 있었으니 오늘 정인신문은 이걸로 끝날 거라는 걸 알고 판사에게 한 소리 들을 생각으로 말을 마구 던지고 법정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게임이니까요. 법정놀이 게임. 판사는 정인이 진술한 내용을 그대로 녹음해두고 판단합니다. 라이언이 정인석에 앉아서 하는 소리도 아니고 그런 소리 한다고 공식적으로 기록이 되진 않죠, 당연히. 하지만 판사가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효과라면 충분하다는 판단을 한 겁니다. 너무나 교활하면서도 지능적으로 진술을 해대는 사기꾼요. 전문적인 사기꾼답더군요. 변호사도 아주 스마트한 놈을 데리고 왔고 미정씨에게 한마디 덧붙입니다. 미정씨도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걸 아니까요. 미정씨만 단 한 번이라도 태국 법정에서 진술을 했다면 100% 아니 5만% 이길 수 있는 재판이었습니다. 판사는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아예 보이지도 않고 대리인만이 진술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돈을 보내준 이유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합니다. 피해자가 판사 눈앞에 있으면 판사도 동정표를 우선 보태기도 할 거고요. 악어가 흘리고 있는 눈물에 넘어갈 일도 없을 겁니다. 라이언TV의 수많은 구독자들이 당신을 응원하였더랬습니다. 꼭 출석해서 이겨내달라고. 오지 못한 이유와 라이언에게 요청한 내용을 만일 여기 영상에서 잠깐 언급이라도 하게 되면 아마도 너무 험악한 글들이 달릴 것 같아서 그 사실은 언급을 안 합니다만 보내주신 이메일 내용 너무 어이가 없고 한마디로 기가 차더군요. 그러지 마세요. 경찰서부터 법원까지 솔찬히 많이 들어간 여러 비용을 직접 내지도 않고 번역 공정 비용 좀 내셨잖아요. 저 부자 아닙니다. 태국 법원에서는 정인이 출석하게 되면 수고비로 차비조로 500바트를 줍니다. 공식적으로 태국 법원에서 500바트를 주지만 우리 측 정인을 부른 건 우리니까 우리는 또 따로 더 줘야 하는 게 일반적인 관례입니다. 또 제 지갑에서 각각 1000바트, 2000바트 더 나갔습니다. 나중에 받으면 주신다고요. 오늘을 제대로 살기도 버거운 인간 세상인데 나중을 어떻게 장담하시나요? 내일을 나중을 말하지 마시고 오늘 지금 현재의 최선을 다하시죠. 이번 재판을 진행하면서
후회라는 걸 해보았습니다. 자신이 당한 피해를 타인에게 떠맡기기만 하는 사람이란 걸 알았다면 처음부터 이 사건을 떠맡지도 않았을 겁니다. 제가 말했죠. 몸이 가지는 장애보다 상식을 벗어나는 정신적 장애가 더 큰 문제가 될 것이다. 참 어렵기도 하고 사기가 마구 떨어지는 사건입니다. 라이언이었습니다.